예,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적천수 천미 2권이에요. 지난 강의가 비천목막 격격격격 하더니 왜 갑자기 이 체형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 내용을 봤더니 체형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의 뭐냐면 격과 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과 국을 만들었을 때의 용신을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체형 다음에 정신이 나와요. 정신, 이거야말로 또 그렇게 나가겠죠. 격독, 그 다음에 원령이 나오죠. 자, 원령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용신은 적천수, 아이고, 인자는 아주 적천수 해야죠. 자평진전에서 용신은 반드시 원령에서 찾아라 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은 격은 용신을, 격에 용신은 원령에서 있다, 뿌리가. 그래서 이것도 원령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생시는 있는데 생시에 대해서는 사례명조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쇠왕이 와요. 이게 이제 종하고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나올 거예요. 쇠왕이 나오고요. 이건 사례명조가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제 종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예요. 일반 사주를 또 말씀하신 거예요. 중화 다음에 원류가 나와요.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거는 이제, 시기시, 종기종. 그래서, 출발하는 것과 끝나는 것이 확실할 때, 주름무체를 얘기하는 거죠. 통관. 이게 막혔을 때는 뚫어주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살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격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 관살장 나오죠? 그 다음에 관살이면 일활, 제제약살 나와요. 쭉 나서 5가지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격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여기 적천수 천미에서도 웬만한 격은 다 다룬 거예요. 저 앞전에서 인수격 다뤘죠. 근데 제 격은 잘 안 다뤘지만 인수격과 그 다음 인수격에 또 이제 비청록막격 이런 거, 그 격은 뭐죠? 무시하고 버려라 라는 거죠. 이 체형은 뭐냐면 체가 뭘로 이루어졌느냐 라는 거예요. 격으로 국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국에 맞춰서 가고 또 방으로 이루어졌으면 방으로 가는데 사례명전 2개예요. 근데 잔소리가 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 좀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형이에요. 자, 도유체용이라고 했어요. 이거 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법가들이 도라라고 하면 그 법가들의 도요. 유가들이 도요라고 하면 도다라고 하면 유가요. 불도들이 도다라고 하면 불가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도라고 하면 명리예요. 명리. 명리에는 체형이 있다. 명학에는 체형이 있는데 불가의 일단론이라 한 가지로 딱 적고서 말하지 말라. 반드시 어디 있느냐? 부지억지. 붙들어줘서 이게 붙들다는 소리도 딱 맞네요. 억눌르다는 소리도 맞고요. 부지억지. 듣기의라고 해서 마땅하게 그 기운을 얻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주도 많아요. 이렇게 기니까 임철조 주는 더 길겠죠. 그래서 오늘은 임시왈서부터 하는데 제가 좀 목이 좀 아프겠죠. 그래도 사례명조가 2개니까 임시주까지 해서 사례명조를 끝내겠습니다. 자, 임시주라고 했어요. 임시왈. 체형이라는 것은 형상기국지 위라. 형과 상. 그렇잖아요. 체형은. 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형상과 국. 그렇죠. 만약 형상기국이 없다면, 즉, 그러면 일주가 체다. 일반적인 명리로 보라. 그럼 용자는 뭐냐? 그냥 용신이다. 그래서 체형지 외에 별도로 용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주에서 말하기를, 이 원주라는 거예요. 유백원이 말한 거예요.
채영과 더불어 용신은 분별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불상세. 어디에 실려서 확실한지를 알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말을 해놨는지. 여기서 지금 유백원 주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평을 하십니다. 거듭하여 속했다. 뭐요? 모호료국. 애매모호한 국이다 이러지. 그건 그래서 알 수 있다. 가지. 채용을 제외하고는 불능 별도로 용신을 구할 수는 없다. 내가 본문 말구를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 부지, 억지, 듣기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하면 붙들어주고, 강하면 눌러주고, 그 적당한 기운을, 마땅함을 얻어야 된다. 듣기. 그래서, 현연하게 나타난다. 채영지영이. 그러니, 이미, 용신이 아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지득지, 듣기 하면. 왕즉 억하고, 왕하면 눌러주고, 약하면 또 붙들어주겠죠. 뭐, 약지부지라. 이거 아마 사주처리, 각주처리한 거 보면, 아마 천미에는 뭐, 없다고 했을 거겠죠. 징의에서는 비채용지 외에 별용신야에서부터 왕직억지 사이에 임철조가 유병원의 주를 반발한 내용이 빠졌다. 보세요. 참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어쩌고 저쩌고 소리가 나오면 임철조 선생이 내가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당신 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싹 빼버려요. 설하고는. 참 웃기는 일이죠. 약적 부지라. 비록 이건 바뀔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도 변하는 것이 있으니 오직 어디 있다? 심찰 자세히 살펴야 된다. 이 뭐가 중요하냐? 듣기의 그 마땅함을 얻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자일 뿐이다. 이 하면 모인 뿐이다 라고 해서 석자로다가 하면 이의라고 해요. 왕직억제하고 그러면 만약 불가오 눌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오히려 그냥 도와주라. 이게 뭐예요? 종이라는 소리예요. 약지 부지라 약한 것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불여가부 만약 불가부 도와주질 못하겠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딱 없애버려라. 반대로 그냥 딱 눌러버리라는 거야. 차는 명리의 진실된 기틀이다. 오행이 전도지명이라 이렇게 싹 바꿔서 뒤집어 갖고 묘하게 쓰는 것이다. 대체로 완극자는 억지하고 억지하는데 반격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유해하죠. 해로움이 있는 거예요. 즉 마땅히 의종 기강 부지 그 강함을 마땅히 따라서 붙들어주면 된다. 약극자가 부지를 하는데 지극히 약한 것을 도와주려고 하면 부지 도와주는데 도로 이게 한갓 노력만 있다. 도로목이라는 게 아마 그거 같아요. 도로의 무공 한갓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공이 없다. 도로공 거기서 나왔나요? 도로목 유래가 어느 왕이 먹다 맛이 없어 도로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도로가 이것도 그래요. 한갓도, 수고를 놓자거든요. 한갓 수고를 했지만, 아무런, 공이 없다. 도로의 무공이다. 즉, 마땅히 종하고, 마땅히 그 약한 것을 눌러주는 것은, 불가히 한쪽으로만 한마디로 딱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일주가 왕에서 제강에서 혹환, 혹재, 혹식상이 있을 때는 모두 쓸 수 있다. 일주가 왕하니까 제강에 있어도 쓴다. 근데 일주가 쇠였을 때는 별도로 찾아라. 사주간지에서 내 일주를 돕는 자를 찾아서 용신으로 쓰라는 거예요. 또 제강이 녹인이 되면, 즉 어떻게 해요? 제강을 체로하고 간기대세. 왜 그 제강을 체로하는 이유는 있어요. 요 다음에 나오니까 보세요.
간기대세, 큰 흐름을, 그 대세를 찾아라. 사주에서 간지가 식신재관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찾아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주가 만약 어디 있는데요? 만약 사주의 간지가 제살 과왕하면 일주가 왕한즉 변약하니 반드시 찾아라. 방신, 조화, 도와서 돕는 것. 제사를 화해서 일주를 돕는 것을 찾아야 된다. 일주가 체이니, 체자니 일주가 왕할 것이다. 인수가 닿으면 반드시 필요하다.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것을. 일주가 왕하고 관살이 경하다. 아마 여기서 이 위에 거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저 밑에 내려가면 있을 거예요. 일주에 재강을 가졌고 일주가 나라면 그건 양인이나 록곡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억지가 반격하면 유해요. 이거 아까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 밑에 내려가면 이걸 다 얘기한 걸 깨끗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렁슬렁 넘어가지만 저 친구 한문 몰라서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나? 그렇게만 돼요. 자, 일주가 체가 돼요. 체가 된다는 것은 일주가 왕한 거예요. 인수가 많고 반드시 재성으로 간다. 아까 한 거네요. 일주왕 해서 관살이 여기다 눌러야 되겠네요. 관살이 경한 경우는 역시 이 또한 재성을 용신으로 한다. 왜? 제자약사를 해있죠. 재성을 용신으로 한다. 라는 것이죠. 또 역시 식상으로다 쓸 수 있다라는데 이 48은 각주 있는 건 뭐예요? 증의에는 일주왕 비겁다의 재경경 여기 식상용이 빠졌다. 이건 그렇게 빠뜨린 게 맞나요? 참나. 일주가 왕이에요. 관상이 가봐요. 그럼 인수가 중첩됐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재성을 써야죠. 뭐 왜? 식신이 관성의 기운을 빼니까 재성으로서 제자약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격국론하고 똑같이 흐르잖아요. 지금 일주가 약해요. 관살이 왕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인수로서 용신을 잡아야죠. 뭐 일주약, 식신 다, 이거 식상 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수로서 용신을 잡아라. 일주약, 재성왕, 즉 이건 비겁으로서 용신을 하라. 좋죠? 일주와 관살이 양정, 팽팽해요. 이런 때 식신을 써서 제사를 하라. 그래야 멋진 사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뭐 격국으로 완전히 그냥 설명해 놓으셨어요. 일주가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 재성에 균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인성이나 비겁으로서 용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땐 각주 처리한 거 보니까 분명히 또 징의에는 엉뚱한 소리를 해놓은 게 아니라 올바른 소리를 해놨어요. 이거는요. 비겁으로서 유용하라. 근데 문맥에 어울린다 라고 하지만 뭐 어울릴 것도 없어요. 인비를 쓰죠. 그 이유 제극이 나니까 비겁은 못 쓰네요. 비겁이 좋네요. 사실은 제다 신약은 비겁이 우선 찾죠. 비겁이 없었을 때 인성으로 가죠. 차악해 용신지 적당자야라. 격곡으로 봐도 용신이요. 억부로 봐도 용신이 이렇게 딱 맞는 거는 또 저는 처음 봤죠. 만약 일주가 불능의력,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종이 되는 거예요. 별간에서 화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화한 것이 진짜다. 즉, 그 화신이 체가 된다. 화신이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 있는 걸 설하는 것을 용으로 하고, 화신이 부족하면 그걸 도와주는 것을 용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국방에서 곡직 옥격이 있는데 이거는 일주가 원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일주 자체가 목이면 목, 곡직, 화면 화, 염상 이렇게 되잖아요. 즉이 격과 상이 체가 되는데 이걸 상조 기상자가 바로 용신이 된다. 식상을 용신으로 또 쓸 수 있어요. 재성으로도 용신을 쓰는데 단지 뭐만 못 쓰냐? 관살로는 못 쓴다.
이게 그 격을 잃었을 때 관살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저 선생은 이미 격국에 대해서 다 통달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결론적으로 한꺼번에 아울러서 격국지 기세를 의향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니 해서 이거 무자는요 뭐죠? 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집 일이야 하나로 고집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만약에 격국에서 이제 이거 일반적이에요. 격도 없고 국도 없으면 사주에서는 무용신을 취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혹 취한다고 해도 한신에게 딱 합을 하고 있고 또 충을 당하고 손상되고요. 또 귀신에게 또 딱하니 겁점 이렇게 겁탈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객신이라는 건 아무 할 일도 없는 게 가운데 딱 껴있는 거. 부단 용신 불능 고일주. 그러니까 용신은 일주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일주 역시 용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만약 세운에서 그 합신한 것을 깨트려지면 합은 그 합이 딱 충을 대니까 또 제하는 걸 어떻게 겁점하고 있는 걸 또 제하고 또 그 격점 막혀 있는 걸 토하면 차는 위 세운의 안돈이다. 그러나 그거 지나가면 끝이에요. 수세 세운 따라서 취향하니 역시 부실의 길이라 기람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원주를 또 이제 원주를 또 이제 설명하셔요. 원주를 비평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원주운에 이거 이제 유백원 주죠. 2, 3, 4, 5개의 용신이 있다는데 이거는 적당치 않다. 비묘조라. 그럴 리가 없다. 차설은 대류라. 크게 잘못된 것이니 단지 8팔자에는 만약 4-5개의 용신을 딱 제거하면은 뭐가 있어요? 일주 외에는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거는 단지 두 글자는 불용한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런 이치는 없다. 자 결론으로 유용 무용에서 반드시 정해야 될 건 한 개만 가지고 딱 청락 떨어뜨리면 된다. 확호 불용야라. 확실하게 이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명중에는 단지 희용 양자일 뿐이지 용신자는 일주가 반드시 반기는 것이고 시종자는 어떻게 돼요? 시종 의뢰 지신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하는 신이다 라는 것이요. 예, 그렇게 되죠. 예. 제가 지금 이걸 글자 포인트를 바꿨는데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각주 있는 거 보니까 또 누구를 또 탓할 것 같은데 50번 일주 소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놨는데 아유 너무 잔글씨 안 되네요. 포인트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학자는 마땅히 심찰지 자세히 살펴야 된다. 그래서 대범 일반적으로 천간자경님은 생즉생, 극즉극, 합즉합, 충즉축 이렇게 해서 취재 어떤 재물이 아니라 쓰임을 용신, 희신을 취함에 있어서 이거 역으로 발음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입니다. 이어 취재 쉽다. 그러나 지지의 작용은 어떠냐? 즉 유종 종종이 부동하다. 종류마다 부동 같지 않으니까 앞으로 천간은 이간 쉽게 볼 수 있고 지지는 난추 어렵게 밀어붙여야 된다. 기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유 할 말 아주 시커냈네요. 자 이래서 이게 제가 번역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역평해서 이것에서도 유백원의 주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더하여 명리학으로 체와 용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째, 체라는 것은 형상기국으로 이루어졌으면 만약에 형상기국이 없으면 일주가 체가 되고 이루어졌으며 체라는 건 이루어졌고 만약에 형상기국이 없으면
일주가 체가 되고 용신이 용이 되는 일반 명조가 돼요. 예, 맞죠? 그리고 이와 같이 체형이 정해지면 별도로 용신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왕직억, 약직부 하며 왕이 불억이면 반부 오히려 도와주고 약이 불부하면 반억하라. 참 이 명리의 진기다. 오행 정도의 전도의 묘용야라. 이걸 제가 한글로 풀었으면 너무 말이 길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히 한 거예요. 이런 명이 참된 그 기틀이 되니 오행이 바뀌어갖고 바로 묘하게 쓰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종화라는 거예요. 종화라는 거예요. 둘째, 만약 일주가 왕하고 제강에서 혹 관성, 재성, 식상이 있으면 모두 용신으로 쓸 수 있으며 오히려 제강의 관성, 재성, 식상으로 인하여 쇠하면, 요게 가르친 게 제가 해석하기 좋게 하려고 그래요. 쇠하면 다른 간지에서 일주를 돕는 용신을 구하면 된다. 제강이 녹인이 있으면 제강이 채, 일주와 같으므로 오행이 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왜 제강이 채냐? 예, 일주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인과 록이 된다는 거예요. 대세를 살펴서 사주 중에 식신 재관을 찾으면 된다. 예, 그렇죠. 셋째는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용신 취하는 방법을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셋째는 그렇고요. 넷째, 일주가 힘을 쓸 수가 없을 정도면 다른 간과 합을 하여 합화가 되면 그 합하여 화한 거. 그러니까 이거 종격의 확격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섯째, 확격과 비슷하지만 방과 국을 이루어 하나의 기운이 된 특수격, 곡직격, 오격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다 좋은데 관사로는 불미하다. 여섯 번째, 만약에 사주가 격도 안 되고 국도 안 되면 사주 자체에서 취할 만한 용신이 없다든지 혹 취할 것 있어도 한신에게 합주를 당하든지 그것에게 충을 당해서 손해를 입다든지 혹 귀신에게 겁탈을 당한다든지 혹 객신으로 하여금 격조를 당한다든지 비단 용신이 일주를 돌볼 수 없다 하든지 일주가 용신을 돌볼 수 없는 경우 대운에서 이 피해를 주던 오행신을 제거하는 그러면 기람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병원의 주에서 둘에서 5개의 용신이 있다는 것은 사주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설을 크게 잘못되었으며 한 사주에는 하나의 용신 오행이 있으며 이 용신을 돕는 시신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귀신, 한신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다. 물론 천간작용은 생즉생, 극즉극, 합즉합, 충즉충 하면 되므로 천간은 용신을 취하기는 쉽고 지지작용에서는 각각 종족마다 부동하기에 그러므로 천간은 이 간 찾기가 쉽고 지지는 난추 추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사례명조 93, 94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 된 것보다도 제가 너무 지루하게 앞에는 자평진전을 했고 이것도 또 적천수도 이렇게 하다 설명이 길다 보니까 제가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를 넘기는데 내일이나 되겠죠. 93, 94번을 해드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딱 조목으로 해놨던 걸 한번 읽고 93, 94번으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귀에 쏙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격국론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임철조 선생도 역시 격국론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운을 더 집중적으로 봤다. 그러면 심해첨 선생은 천간을 위주로 봤고 임철조 선생은 지지를 위주로 봤다는 거예요. 자평진전과 적천수 천미의 차이는 적천수의 차이는 천간을 위주로 하냐 지지를 위주로 하냐 이것만 딱 대별하면 돼요. 예, 그러면 땡 하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지금 약속드렸듯이 다음 강의는 반드시 제가 이렇게 딱 서머리 해놓은 거 그것을 딱 읽고 93, 94번을 해석하면 시간이 거의 맞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평주해 놓은 걸 내일 미리 강의하기 전에 다시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